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맥락, 그 시야가 뭐냐면 왜 이 창의성을 배워야 할까? 이게 또 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창의성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교육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자들이 판단하건대 이 창의성이 충분히 우리가 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변화 불가능한 요소라면 과연 우리가 그만큼 배워야 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키워야 된다는 어떤 교육적 가치가 있을까? 떨어지겠죠. 하지만 적절한 창의적 어떤 기법들, 그리고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수업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창의성을 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핵심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대가 지금 창의성을 상당히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대별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스푸트니크 발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이제 우주로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둘이 이제 엄청난 경쟁 체제, 냉전 시대의 경쟁 체제가 있었겠죠. 두 소련과 미국 국가 안에. 근데 미국은 자기 국가보다 먼저 인공위성 발사하니까 당황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교육법이 뭐냐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뭔가 어떤 지식 중심보다는 실생활 경험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이 다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뭔가 체계성, 학문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장학 이런 것도 수업 장학으로 바뀌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런 스푸트니크 발사한 이후에 과연 창의성을 중요시할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논리성, 인지, 이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좀 달라졌죠. 지금은 너무나 어느 정도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발달해 있고, 이것을 한층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다음 뭐 빅데이터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떤 창의성과 연관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아이들을 키울 때는 반드시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이 있죠. 6가지 역량 정도가 6가지, 그러니까 7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 나갈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거, 뭐 공동체의 역량, 또 뭐 의사소통의 역량, 뭐 자기 관리 역량, 뭐 이런 역량, 심미적 역량, 다양한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점적으로 보는 게 창의적 역량. 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으로도 우리가 흐름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을 뿐더러 교육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오늘은 창의성의 정의 한번 살펴보고 15개정 교육과정에서 보고 있는 창의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제 창의성의 어떤 기법들, 브레인스토밍부터 브레인라이팅, 시네틱스 이런 부분 하나씩 우리가 다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브레인라이팅, 뭐 역브레인스토밍, 시네틱스, 스캠퍼, 6가지 사고모기법 이런 것들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대체 창의성이란 뭐냐? 정의 어렵진 않아요. 창의성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에요. 근데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것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평가하여 기존의 가치와는 다르고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창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해서 다 창의성은 아니다. 첫 번째, 창의성을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 그 사회 안에서 일단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창의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새롭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 기존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뭐라고? 가치로운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 만들어낸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가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게 창의적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창의성. 기존의 사회에서 인정하고 또 그 인정받고 가치 있으면서도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은 이 정도만 개념만 딱 파악하고 계셔도 뭔가 정의를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 그냥 암기한다. 정의 암기하면 절대 머릿속에 오히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무엇인지 어떤 우리 맥락과 그것이 왜 중요한가 또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중에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창의성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유창성이 있어요.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 반응이겠죠? 죄송합니다.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얼마나 많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이 유창성이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거 막 쫙 말하는 거. 그게 창의적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창성이 창의성의 모든 게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걸 막 많이 이야기하는 학생들. 창의성이 높은 거. 융통성은 뭐냐면 한 가지 문제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으로 벽돌을 집 짓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 가지 문제 사태 말고 다른 사태로 접근할 수 있는 걸 아는 거. 이건 융통성이라 그래요. 독창성은 그러면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거. 유창하면서 융통성이 있으면서 독창적이면서 정교성도 있어야 돼요. 즉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다 긴밀하게 조직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유창하면서 유창한 아이디어, 융통성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듬을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창의적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창의성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창의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뻗어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것에서 뭔가 새롭게 생각하는 것도 창의성이 맞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이거를 다시 수렴시킬 수 있어서 새로운 가치 있는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뻗어나가면서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즉 수렴과 발산적 사고가 창의성에서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산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그다음에 6가지 사고모, 스캠퍼 기법, 시네틱스,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래서 한두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서 다뤄볼 텐데 이렇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발산적 사고를 키우는 거.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들었던 사고를 모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하이라이팅 기법과 역 브레인스토밍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여러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능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러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는 기법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학습에 의해서 발달이 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법들 중에서 인증이 되고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기법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의 정의와 해설입니다. 그 부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제 기법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